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모델하우스 중개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월세 받는 부동산 취득 시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외로 요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구분상가, 상가요. 그리고 레지던스 같은 물건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험료, 그러니까 직장인이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상관은 있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큼 그렇게 큰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 받는 물건들은 보통 지역가입자 분들이나 아니면 장성한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서 그 연도별로 나와 있는 이 점수당 금액 요율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점수는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크게 세 개를 더해서 이제 점수를 만들고요. 소득 점수는 당연히 이제 소득, 뭐 금융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여기 월세 받는 물건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점수,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당연히 임대하는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재산을 취득하셨으니까 여기에서도 점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거기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세 개의 점수를 더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점수당 금액 이걸 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2019년 올해에는 189.7을 곱합니다. 내년에 상승이 당연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 내용은 여기에도 있죠.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뭐 평균 뭐 이런 건 다 말장난 숫자 노름이니까 보실 필요 없고, 지역 가입자 부과 점수당 금액, 요 중요한 내용이죠. 183.3원에서 189.7원으로 3.6% 정도 증가했다. 보통 이런 건 그 국가 이제 뭐죠? 그 국가 그 경제 규모 상승률 이런 거에 이제 비례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성장률보다 많이 올렸죠. 제 생각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많이 배우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89.7이고 내년에는 꽤 많은 상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소득 뭐 이런 거 한마디로 소득에 적용을 하겠다. 재산 적용을 하겠다. 자동차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수를 더해서 거기에 189.7을 곱한 게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요율표죠. 이제 소득금액별 요율표. 그래서 얼마에서 연소득 얼마에서 얼마는 점수가 몇 점, 여기에 189.7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다가 자동차도 나와서 요 점수에 189.7을 곱해서 나온 수, 소득에서 나온 수, 자동차에서 나온 수, 재산에서 나온 수 3개를 더하면 그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월세 받는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오피스텔 1번, 오피스텔 2번, 상가 1번, 상가 2번. 이거는 제일 작은 거죠. 요새 제일 많이 분양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월세 한 70만원 정도 받는 물건, 그리고 이거 월세 100짜리 좀 중형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200만원 정도 받는 상가, 조그만 상가, 그리고 상가 약간 중형, 큰 거는 좀 뺐어요. 그래서 보시면 재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분양가가 되겠죠. 오피스텔 1번은 1억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 요새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거를 월에 7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연에 840만원이고, 이거를 전부 다 소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경비, 경비, 임대 소득 경비를 빼요. 경비는 보통 40.1%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경비가 발생하실 때마다 장부에다 다 기록하셔서 증빙자료다 첨부하셔가지고 세무서에서 가서 이제 그거를 하셔야겠지만,
그 소명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네, 그분들도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략 기준 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40%라고 생각하시면 경비 336만 원을 빼면 소득은 70만 원 월세를 받으시면 연소득은 504만 원이다. 그럼 504만 원 소득 금액 504만 원 어디 있죠? 500에서 600. 281점입니다. 소득 점수 281점에 187 아까 그 180 얼마 그거를 곱하면 나오는 거죠. 소득 보험료 53,306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가입자세요. 지역가입자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나오던 그 보험료의 요 금액 53,300원이 소득 보험료, 소득에 관한 보험료로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 재산, 자동차. 그러면 재산은 1억 5천짜리니까 이것도 1억 5천을 그냥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시가를 적용해요. 대략 80%. 그러면 이건 1억 2천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재산 점수 1억 2천에 대한 재산 점수입니다. 1억 2천에 대한 1억 2천만 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러면 490점. 재산 점수 490점. 아까 말씀드린 180 얼마를 곱하면 92,953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기존에 그러니까 이 자가라는 건 그 자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 지역가입자시면 내고 계신 금액이니까 기존에 지역가입자셨던 분들은 요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92,000원, 53,000원, 145,000원. 145,000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많죠? 70만원 받는데 145,000원이 나가요. 건강보험료로만. 이게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나 그 분양사무실, 그 중간에 껴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절대로 요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 줄 리가 없죠. 이거 보십시오. 70만원이 월세인데 15만원이 이 건강보험료로만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거 계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말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핑계는 그거죠. 고객분들마다 상황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 저희는 그거를 상담해 드릴 수 없고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수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정작 그렇게 말하고 내보내도 정작 세무사에 찾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기존의 지역가입자셨으면은 이것도 꽤 큰 금액이죠. 70만원 중에 14만 5천원이니까 수익률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데 지역가입자 아니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한테 얹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노후 걱정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작은 거 하나 하셔가지고 노후 대비로 월세를 받으시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약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욱 심각해지죠. 자가 보험료가 이 X가 아니라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져요. 그러면 자가는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는 건 아니죠. 그럼 짬뽕 돼서 감안할 거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녀한테 얹혀 계시던 분들은 19만원이 건강보험료로만 당연히 얹혀 계시던 분들은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됩니다. 오피스텔 받으시면 일반 임대사업자든 주택임대사업자든 둘 중에 하나를 보통 그거를 받으시라고 권유를 하고 그걸 안 하시면 취득세나 부가가치세 환급 감면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세요. 사업자 내시면 당연히 자녀 밑에 얹혀 계시던 분이 개인 지역가입자로 튀어나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건보료만 19만원이 나옵니다. 1억 5천짜리 월세 70만원 받는 물건을 하셨을 때 건보료만 19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70에서 월세가 50만 원이 됐죠.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익률은 요 건보료를 빼면은 1억 5천짜리 실투자금은 6천이죠. 대출 60% 계산하고 그러면 대출 이자는 270만원, 월이자는 22만 5천원, 이자제에 제외한 월 수익이 되면 28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증금 제외 투자금은 5,500만원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수익률 그들이 이야기하는 홍보할 때 사용하는 10% 이상 수익률이 건보료 하나만 가지고 6.18%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이거는 2억 5천짜리 투룸 월세는 100만원 계산했을 때도 7.89%가 5%로 떨어지고요. 상가 8.33%라는 상가가 6.27%, 더 큰 상가 이거는 7.2%가 5.65%로 수익률이 박살이 납니다. 그것도 건보료 하나만 가지고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건보료 한 개만 가지고도. 저는 게다가 지금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점수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취득세, 부가가치세,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둘 다 내지는 못하니까 둘 중에 한 개는 내야 돼요. 보통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기 때문에 그럼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취득세 얼마요? 4.6%. 그러면 월세를 공실이 안 난다고 쳐도 4.6% 취득세 하나만 가지고 1년 농사는 1년치 월세는 그냥 날아가는 거. 1년치는 취득세 하나만 가지고도 날아가고요. 2년 차쯤 되셔서 이제 수익 좀 보시겠다 하더라도 이 건보료 및 여기 종부세, 소득세 이런 거 제가 한 개도 안 넣었어요. 지금 종부세, 소득세는. 그러면은 이 건보료에다 종부세, 소득세 그리고 만약에 연금까지 내셔야 국민연금까지 부담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면 과연 이 오피스텔 하나 월세 이거 70만원 받자고 하나 계약하셔가지고 이 70만원 중에 얼마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장성한 자녀 밑에 계시던 분은 19만원에 이거저거 다 더하면 25만원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것도 세입자가 그나마 공실 없이 세입자가 잘 구해진 데다가 그 세입자가 이른바 진상 세입자가 아니라서 일체의 부대 비용이 한 개도 들지 않았을 때 25만원 정도가 각종 세금 및 나라에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으로만 나갑니다. 그럼 70만원, 그러니까 월세 70 받으세요. 뭐 하세요. 노후보장 월세 연금처럼 따박따박 금 입고 계약하셨는데 이걸로만 25만원 빠져나가요. 그럼 45만원 남습니다. 45만원. 그나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실도 안 나고 진상 세입자도 안 만나셨을 때 얘기예요. 공실 나게 되면 완전 골로 가는 거고요. 게다가 공실 나면 그 관리비 누가 내죠? 어마어마한 오피스텔 상가 관리비 집주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득세로만 1년 공치고 공실이 없다 해도 이걸로 70만원이 45만원이 되는 거고요. 말 다 했습니다. 건보료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률이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그리고 그들과 MGM으로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개사가 절대 말해줄 리가 없습니다. 말해주면 계약을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189.7이라는 숫자는 내년에 점수당 금액이 상승이 100% 예정돼 있습니다. 상승률이 이제 2018년 183점 얼마에서 189.7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게다가 내년부터 금융소득 이자 배당,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거는 합산 배제였어요. 건강보험료 소득 소득 구간 요율 계산할 때. 그런데 내년부터 이것도 합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단 효과라 그러죠. 구간 요율별이잖아요. 아까 보신 대로 구간 얼마에서 얼마는 얼마, 얼마에서 얼마는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요 구간에 있던 분들, 요
요 금융소득 얼마 안 되는 금융소득 뭐 100원, 1000원 뭐 이자 뭐 이런 거 얼마 돈 10,000원 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홀라당 올라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단 효과 대상자만 내년에 10만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월세 이 70만 원 받겠다고 1억 5천 뭐 대출 끼면은 실투자금 6천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과연 얼마를 벌게 되시겠다는 뜻입니까? 게다가 이런 오피스텔 구분상가는 환금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 안 팔려요. 팔려면 시세보다 싸게 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입주하는 즉시 마이너스 피가 마피가 붙어요. 요새 상가 오피스텔 꼬라지가 어떤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피스텔 영상 뭐 임대 보장 영상 이런 거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뭐 이런 레지던스 분양형 뭐 전부 다 마찬가지죠. 많은 빠른 분양을 위해서 임대 보장제라는 아주 간사한 수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사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률이 약간 과장하면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요. 건보료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취득세 플러스 부가세 플러스 종부세 플러스 소득세 플러스 국민연금 플러스 하면은 과연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 그리고 그들과 중간에 MGM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개사가 이야기하는 수익률이 공실이 없다고 가정해도 그 수익률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제가 계속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오피스텔 레지던스 구분상가 분양형 호텔 같은 것들 공실도 요새 굉장히 많은데다가 이것들은 뭐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입주 즉시 마이너스 피 예를 들게요.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동탄 굉장히 좋잖아요. 그 삼성의 그 수만 명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고 그 고연봉자인데다가 삼성의 반도체 전성기를 함께 했던 그 동탄 오피스텔들 지금 다 분양가 밑으로 마이너스 피가 2천만 원 이상씩 붙어 있습니다. 월세는 초창기보다 당연히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 이런 거 레지던스 구분상가 분양호텔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투자는 노후를 망치게 됩니다. 이런 물건들 대부분 그 노후를 생각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섣불리 투자하시면 그 분양 사무실 그리고 중개사 모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간사한 현혹하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 말만 믿고 계약하셨다가 정말로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 영상 끝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나마 배우 수요가 제일 좋았다는 동탄 오피스텔이 어떤 꼬라지가 났는지 그리고 이들이 호객을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임대보장제 얼마 고정수입 따박따박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상 2개가 이제 끝에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것들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후를 망칩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거나 그 사람들과 연결돼서 중간에서 얼마라도 수수료를 받아먹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연을 끊으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